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9월 청약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9월에도 청약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프리뷰 해보고요. 그리고 9월 말과 10월 초에 대형 종목 3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종목의 청약 내용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현재 청약이 끝난 유진 스펙 7호를 제외하면 15개의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종목이 11개, 스펙주가 4개입니다. 여전히 많은 스펙주들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9월 2주차부터 알아볼게요. 9월 2주차는 아시는 것처럼 두 종목 청약합니다. 대신 스펙 10호와 현대중공업인데요. 두 종목의 청약은 중복되어 진행됩니다. 현대중공업은 공모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초대형급 종목인데요. 우리 사주조합도 미달 없이 신청이 마감되었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청약해 볼 만한지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3주차부터 청약 종목이 많아집니다. 현재 5종목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중 신한스펙 8호와 S&D는 청약 일정을 연기했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5종목이 전부 청약 일정이 중복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4주차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3주차 주 후반부에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 증거금의 환불이 추석 끝나고 됩니다. 그럼 자금이 적어도 일주일은 묶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3주차 금요일까지는 환불하는 일정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종목의 청약 일정이 전부 중복돼 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종목들은 처절할 정도로 경쟁률이 낮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 플러스인데요. 140만 주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공모 금액은 441억 원이 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4,400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 단독으로 진행하고요. 바이오 플러스의 주력 제품은 필러입니다. 주로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수술 부위가 유착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인터블록이라는 제품과 화장품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항암제 같은 거창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이 아니므로 좀 재미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워밍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스펙 8호는 모집 금액이 125억 원으로서 100억 원이 넘는 중형급 스펙주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주관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실리콘2인데요. 회사 이름만 들었을 때 실리콘으로 뭘 만드는 회사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는 한국 화장품들을 해외에 직구로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스타일코리언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국내 화장품들의 판매 대행을 해주고 있네요. 165만 주를 모집하고 공모 규모는 450억 원으로 코스닥 중형급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728억 원이고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합니다.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워밍업으로 만나볼게요. 네 번째 종목은 S&D인데요. 지난번 일정이 연기되기 전에 워밍업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죠. 그 이후에 2분기 실적이 추가되면서 공모가 산정 기준이 약간은 달라졌지만 공모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워밍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02만 주 모집합니다. 그래서 공모 금액은 327억 원이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039억 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주관하고요. S&D는 삼양식품의 소스류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외에 수면 개선을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주차 마지막 종목은 프롬바이오인데요.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유명하죠. 특히 보스웰리아라는 제품이 관절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300만 주를 모집하면서 공모 금액은 735억 원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3,510억 원이고요.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HPO가 올해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망쳤죠. 그래서 프롬바이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HPO 아직도 공모가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워밍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추석이 있는 9월 4주차는 영업일이 목요일과 금요일 단 2일 뿐입니다. 추석 끝나자마자 청약을 연기했던 NH스펙 20호가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400억 원을 모집하는 대형 스펙주입니다.
초대형 스펙주였던 NH스펙 19호는 상장일 큰 주가의 변동이 없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종목 주주들이 화려한데요.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입니다. 5주차인데요. 화면 보시면 또 공모주 슈퍼위크입니다. 평일은 5일인데 7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초대형급인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과 K카도 청약 일정이 중복된 상태로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종목을 소개 드릴까 하다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청약을 10월로 연기하는 종목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7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추석 즈음이 되면 어차피 연기할 종목들은 연기를 할 것이고 진짜 청약할 종목들만 남게 될 것이므로 그때 9월 5주차부터 10월 중순까지의 청약 종목들을 소개 드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말과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초대형 세 종목 바로 시몬느와 K카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관하는 증권사도 알아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몬느는 공모금액이 약 4천억 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2조 1천억 원입니다. 9월 말에 청약 예정이고요. K카는 공모금액이 7,27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역시 9월 말에 청약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이 연기되었던 카카오페이가 10월 5일에 청약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공모금액만 약 1조 5천억 원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1조 원이 넘는 초대형급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카카오뱅크처럼 시가총액 20위 안에 진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시몬느부터 볼까요?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던 회사이죠. 미국 쪽의 명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핸드백을 ODM으로 생산해주는 업체입니다. ODM은 제품의 개발까지 같이 하는 협력업체이므로 명품 브랜드들의 물량을 단순히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워밍업 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상장일 유통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이 되는데 비중은 20%입니다. 그러므로 의무 확약을 고려해보면 10%대 중반 정도에서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주관사는 3개 증권사인데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메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서브고요. 3개 증권사 모두 큰 증권사들이므로 다들 계좌는 보유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약 수수료도 2,000원씩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K카인데요. 국내 중고차 판매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청약하게 되는데요. K카의 최대 주주는 한행코인데요. 사모펀드입니다. 최근에 남양 유업 때문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이 사모펀드가 SK에게 사업을 인수하면서 만든 회사가 K카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주 없이 100% 지분을 보유 중인데요. 문제는 사모펀드이다 보니 총 모집 수량 중 93% 비율로 구주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상장하는 목적이 K카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모펀드의 투자금 회수가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청약의 인기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같은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롯데렌탈도 공모가 이하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죠.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세한 것은 워밍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이 종목 역시 기존 주주가 없다 보니 상장일에는 공모주주만 물량이 유통되게 됩니다. 1346만 주, 비중으로는 28%인데요. 롯데렌탈과 여러모로 흡사한 조건으로 청약하는 것 같습니다. 주관사는 4개 증권사인데요. NH투자증권이 메인입니다. 351만 주가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대신, 삼성, 하나금융투자는 각 23만 주로서 배정된 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청약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NH투자증권을 선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페이인데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결국은 공모가를 6,000원 낮추어서 다시 청약을 신청합니다. 공모하는 주식수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희망상단 기준 공모 가격은 9만 원입니다. 그리고 100% 균등 배정으로만 청약하겠다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균등 배정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죠. 그러므로 계좌 수가 많은 게 장땡인 종목입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 신한금융투자인데요. 일반 청약 공모 규모가 약 420만 주입니다. 지금까지 청약에 420만 계좌 참여했던 적이 없었죠. 지난번 카카오뱅크 청약할 때 약 180만 계좌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평균 1인당 2주 정도는 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청약 한도에 상관없이 그냥 10주만 청약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개 증권사 중 신한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역대급으로 균등 청약을 위한 눈치 싸움이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혹시 없으시다면 이 세 종목을 위해서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삼성증권만 있어도 이 세 종목 모두 청약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월로 연기된 차백신 연구소도 삼성증권이 단독 주관하게 되므로 필수 증권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증권사는 다 있는데 신한금융투자가 없으시다면 카카오페이를 위해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청약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즈음에 9월 5주차부터의 청약 일정이 확정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현대중공업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현대중공업 청약을 위한 핵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조심, 더위 조심 아시죠? 내일 만나요.